한국경제TV는 신년 기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대별 투자 성향과 주요 재테크 수단 등을 분석하고 주요 시중은행 대표, 프라이빗 뱅커들로부터 세대별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와 40대 재테크 전략을 분석했는데 오늘은 50대와 60대 재테크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입니다. 50대와 60대는 적극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50대와 60대 모두 5명 중 3명은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적극 공격 투자형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대와 60대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60대의 경우 은퇴 자금 등을 바탕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5.52%,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자상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는 50대와 60대 모두 주식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만 2순위 응답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50대는 부동산을, 60대는 예적금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여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전략은 50대와 60대 모두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5명 중 4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PB센터를 방문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50대와 60대 모두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투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50대, 60대 투자자분들의 자산관리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아무래도 50대, 60대는 본격적으로 은퇴를 좀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20, 30대, 40대랑은 전략이 좀 달라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셨다시피 5060 세대도 2040 세대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부동산 위주의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는데요. 네, 전문가들도 저성장, 저금리의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 60대 역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은퇴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의료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 돌발적인 목돈 지출이 생기는 시기죠. 네, 그런 만큼 원금을 지키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로 담고 비중은 30에서 40%로 줄여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라는 게 공통된 조언이고요. 네, 주식 이외에는 ELS, 연금보험, 즉시연금, 부동산 리츠, 채권 등을 추천 상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중 2개에서 3개 상품을 15에서 20%의 비중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특히 ELS를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연 5에서 6%의 수익률이 나오고 월 지급식을 선택할 경우 지급식 상품으로 매월 연금 형식의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금도 10%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팁도 잊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ELS가 직접 투자 대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금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최근에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대별로 좀 나눠서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 먼저 50대입니다. 이제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준비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50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가 시작되는 시기죠. 네,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당장 손에 쥐게 될 퇴직금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일 텐데요.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 은행 계좌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라고 하죠. IRP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또 11년 차부터는 40%로 절감 혜택이 늘어납니다. 특히 나머지 또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연금 수령 기간에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금액 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게 개인형 IRP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퇴직금을 인출하기 직전까지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IRP 계좌에서 내 퇴직금이 이제 잘 운용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네네.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개인형 IRP는 정기예금과 같이 안정형 상품으로 구성돼 금리가 1%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네, PB들은 IRP에 가입했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펀드나 이제 주식형 상품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맞춰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한 생애주기 펀드, 즉 TDF나 네.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타깃 인컴 펀드 TIF로 운용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인터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퇴직금 운용은 TDF와 TIF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실 계획이라면 확정금리형 상품과 TIF를 3대7 비중으로 유지하시면서 인출 순서를 확정금리 상품을 선순위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가입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뭐 TDF, TIF 같은 펀드들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또 조언이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퇴직금 운용 이외에 네. 또 어떤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50대는 이제 질병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하는 그쵸. 시기죠. 네, 예. 그래서 보험 상품의 아.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보험금을 이게 더 늘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50대에 그게 이제 보험 상품을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60대 이상이 됐을 때 노후 자금을 고스란히 이제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네, 최우선으로 이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는 본인 부담금 중 일부가 지급되는 실손보험비와 이제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을 이제 전문가들은 꼽았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입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0대로 일단 넘어가 볼 텐데 네. 60대 이상은 거의 뭐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도 네. 좀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이 또 유리할까요? 네, 60대 이상은 사실 이제 은퇴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예. 때문에 실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생활비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PB들은 공통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즉시연금 상품에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넣는 것이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했는데요. 예. 네, 즉시연금 상품 이외에도 60대 이상이 눈여겨봐야 할 월수익 보장 투자 상품도 다양한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목돈으로 투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월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좀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품에는 신종자본증권, 금융채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고 추가로 월 지급 ELS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매월 캐시가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으로 투자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충당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60대 또 자산 관리 전략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0대 이상부터는 사실 뭐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네, 5, 60대에서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중요한데 예. 의외로 이거에 대한 이제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 1세대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돼서 이제 현금이 부족해지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노후 생활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충당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자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금융 자산이 적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생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하고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같은 데에 가입해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대, 60대 자산 관리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제 20대에서 40대 전략도 짚어드린 만큼 나이에 맞게 전략을 체크하셔서 또 효율적인 관리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